안녕하세요. 판례연구소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연구소 민사 소멸시효 완성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6826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탁급 지급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이제 예금 가입자이고 피고는 신협입니다. 이제 예금 가입자가 이제 원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A에게 그 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 명의로 피고 신협에게 예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원고의 가족인 거죠. 뭐 아들이 됐든, 뭐 처가 됐든, 뭐 하여튼 남편이 됐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원고의 지인인 A가 대리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을 받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그 즉시 피고 직원에게 통장 분실했다고 하면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통장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급 통장 하나 더 받습니다. 그리고 최초 통장을 원고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이제 최초 통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준 돈이 그대로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A라는 사람은 원고 명의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을 해서 원고 도장 찍어가지고 재발급 통장을 이용을 해서 57억 원을 인출해 버립니다.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피고 신협의 전무 B라는 사람은 A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알면서 직원한테 그냥 A가 인출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원고 A를 B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거가 A 거고 A 거가 원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원고하고 상관없이 A가 뽑아주라 하면 다 뽑아줘라고 해서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A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B는 사기 방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고가 이제 5년이 지나서 피고 신협을 상대로 예금 청구, 반환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5년이 지금 지났다. 손해배 청구가. 그러니까 무단 인출이 된 요 시점에서 지금 그 손해배상이 청구했는데 이게 상사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협을 상대로 한 거니까 이 원심은 5년이 지난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일부 금액 그러니까 57억을 한꺼번에 빼지 않았겠죠. 20억, 30억 뺐는데 시기에 따라서 그 남은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채무 승인으로 봐서 일부 인용을 했는데 이자도 지급 안 된 거 이런 거는 다 상사시효 적용돼서 패소를 한 겁니다. 5년 지났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기서 결국 무단 인출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57억을 다 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무단 인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리고 특히 피고 신협의 그 직원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럼 소멸시효 완성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동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A의 인출과 관계없이 원고 채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또 이자 지급 범위 내에서는 세무 승인이 맞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 완성이 피고 신협의 방조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는 지금 상사시효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다면 예금 청구권을 상사할 수 없게 된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예금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된 거 요것이 피고 신협의 방조 행위로 인한 거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손해 발생한 거 요거 발생에 의해서 결국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 뭐 무단 인출이 되다 하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따라서 이 채권에 대해서 원고가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행사할 수 없게 돼서 손해가 있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행사를 안 해서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된 건 맞는데 그 완성된 이유가
피고 신협의 방조 행위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해야 된다. 다만 원고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 57억이나 되는 돈이 있었는데 한 번도 확인 안 한 거죠. 이거는 과실상계의 사유로만 삼을 수 있지 손해배상과 배척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고 신협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논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금 채권을 무단 인출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상사시효 채권은. 그런데 그것이 소멸시효 완성된 거 그거 자체가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상사시효 완성됐고 완성돼서 예금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 소멸로 인한 손해, 그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는 거다. 결국은 이 사안은 이제 원고와 A가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가 된 이후에 형사처벌이 됐을 겁니다. 이 무산 인출이 사기죄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과 피해자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특이한 판례니까 논리를 잘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사시효 완성이 됐고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 신협이 배상하는 거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